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마음 공부 이야기 전하는 매거진 원입니다. 너무 한 곳에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다 보면 때론 답답하고 더 좋은 생각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시각을 넓히고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7월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 106년 7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전국 재가 출가 교도들이 6.25 희생 영령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로 추모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추원 보본의 달과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6.25 희생 영령 제위들을 위해 희생된 영가들의 명복과 천도 발언을 축원하는 합동 위령제가 코로나19로 인해 각 교당 교구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뤄졌습니다. 그중 6월 20일 경기 인천교구 수원교당에서는 6.25 한국전쟁 희생영령 합동특별천도제를 올렸는데요. 수원교당 심경옥 수석부회장과 이도경 부회장이 대표로 분양했으며 영령들의 영근에 어떠한 원망이나 아쉬움이 남아있거든 진여의 법력으로 그 업장을 소멸하여 주시기를 법신불 사은님 전에 축원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김홍선 교구장은 설법을 통해 생사는 자연의 공도요, 천리의 원칙이라 하셨던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전하며 영가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영가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생명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설법했습니다. 서울교구 한강교당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합동 특별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서울교구 한덕천 교구장은 원불교에서 6월 추모의 달을 맞아 올리는 특별천도제는 모든 성각자와 스승, 부모를 합동으로 모심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그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천도의식이라며 공도자 숭배의 정신을 잇는 것이고 세상에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를 푸는 의식임을 알아 정성스럽게 천도제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울교구 한강교당 합동특별천도제에 모인 헌공금은 북한 교화지원금 및 원불교 지구촌 백신 나눔에 쓰일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교구 재가단체들은 매년 7월 초 인력이 부족한 영산성지를 조력하며 대종사님을 비롯해 구인 선진의 은혜에 보훈하고 이소성대의 무아봉공 정신을 담고자 영산성지 정관평 봉공활동을 펼쳐왔는데요. 기후온난화로 인해 올해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피사리 작업으로 인력이 부족한 영산성지 정관평에 광주 전남교구가 봉공활동으로 인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6월 26일 영산성지 정관평에서 청운회와 봉공회, 여성회가 주관해 재가 출가교도와 교무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산성지 수호에 앞장서자는 뜻을 모아 농사로 바쁜 영산성지를 방문했습니다. 영산사무소 최윤진 교무와 여자 교도들은 영산성지 내 제초 작업을 진행했고 영산사무소 정상덕 교무와 남자 교도들은 우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사법으로 농사를 짓는 정관평 논에서 피사리를 골라내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최명민 청운회장은 매년 만나서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제는 공지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한다며 근원성지의 기운과 사상선의 봉공활동이라 한 번 더 마음이 챙겨진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영산성지 정관평 봉공활동에 함께한 재가 출가교도와 교무들 역시 비록 몸은 고되지만 항상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무아봉공의 마음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광주 전남교구는 앞으로도 영산성지뿐만 아니라 훈련원과 청해진 다원 봉공활동, 그리고 생명평화 탈핵순례, 환경보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화의 발판을 모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축원하는
해원상생 생명존중 특별 천도법회가 6월 20일 잠실교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둥근마음 상담연구센터의 이영조 교도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7명의 자살 영가들과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완전한 해탈 천도를 축원한다는 염원을 담은 설명기도로 시작해 성주, 천도법문, 일원상 서원문, 반야심경, 참회문, 금강경을 통해 자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자살자 영가의 해탈 천도를 기원했습니다. 잠실교당 정인덕 교무는 특강을 통해 자살을 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한 번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살은 사은에 대한 배은 행위며 정업소멸의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원불교 교리에 바탕한 자살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영가를 기리는 분향 후에는 유가족 및 지인을 위로하는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단원인 김나연 교도의 바순 독주 공연 및 피아노 연주와 잠실교당 한마음 중창단의 공연이 영가와 참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천도법회 후 좌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기간임을 고려해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대한 강의와 함께 준비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또한 천도제를 마친 둥근마음 상담연구센터 회원들은 교당 주변 및 석천동 백제고분군에서 자살 예방 홍보 활동을 1시간가량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알렸습니다. 6월 21일 대산종사님 탄생가 마당에서는 우리 동네 좌포 이야기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교구 좌포교당이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종교 문화활동 일환으로 준비한 행사입니다. 우리 동네 좌포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표중인 교무의 지도로 진행된 소원 등 만들기 시간에 이어 진안 지역 향토사학자 최규영 강사와 함께 좌포 지역의 마을 형성과 변천 과정 및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고 좌포 팔경 등 풍열 냉천과 봉황대에 이르는 마을 명소와 연관된 선조들의 풍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사적 제551호로 지정된 진안 도통리 청자 요지를 비롯한 도통리와 중길리 등 인근 지역의 지명과 연관성을 찾아가는 시간도 함께했는데요. 참여자들이 높은 흥미를 보였다고 합니다. 탄생가 마당 주변에서는 진안 총각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농사짓는 사진작가 강효석의 예술 자연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사진 전시와 작품 해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진안 지역의 풍경과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사진 전시를 통해 좌포교당과 가수교당 교도 및 지역 주민과 원강 어린이집 원생,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 등 100여 명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와중에 모처럼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 12일 안암교당 청년회에서 진행한 교리 퀴즈대회 우승자가 발표되자 대각전에는 축하의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6월 12일 안암교당 청년회가 교리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청년회장단의 진행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안암교당 대각전과 줌 회의실에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펼쳐졌습니다. 청소년국에서 제공한 정전 100단어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됐으며 대회 한 달 전부터 매일 4개의 단어를 청년 교화단 채팅방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현장 참여자를 위한 깜짝 퀴즈도 제시해 대회 동안 흥미를 잃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이날 1등을 차지한 정명은 청년은 안암교당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하게 됐다며 매일 자기 전에 제시한 단어를 10분씩 받아쓰면서 공부했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안암교당 교리 퀴즈 대회는 정전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청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단원들과 회화할 때 또 정기일기를 기재할 때 그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비록 교리 퀴즈 대회는 끝났지만 정전 100단어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기까지
안암교당 청년회는 더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자리한 오덕훈련원에서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무문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교무진들이 전원 교체된 오덕훈련원은 지난달부터 자체 무문관 훈련을 진행 중인데요. 6월 18일에 시작된 2박 3일간의 훈련에서도 스스로 훈련을 체화하고 대중과 호흡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정착시키기 위한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첫날 저녁 결제식으로 시작한 무문관 훈련은 다음 날 새벽 만일 기도와 정전 명상 108배, 오전 걷기 명상과 단전 주선, 법문 명상과 사경, 오후 숲속 명상과 걷기 명상, 다도 명상을, 저녁에는 걷기 명상과 법문 명상, 일기 감각 감상 나누기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해제식에서 손원덕 교무는 호흡과 동작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며 한 배 한 배 절을 올렸다며 호흡과 마음, 몸동작 하나하나가 알아차려지니 그대로 선이 됐다며 처음에는 타력으로 임했던 무문관 훈련이 알아차림을 하고부터는 몸과 마음의 걸음을 하듯 맑고 명료하게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덕훈련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신대성 교무는 오덕훈련원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을 잘 분석하고 정전훈련법에 바탕한 훈련 프로그램을 대중과 호흡할 수 있게 시대화 대중화해야 한다고 말한 뒤 올해 1년은 그 준비 단계로 삼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오덕훈련원 유성신 원장은 훈련소득 총평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관도 해야 하지만 훈련을 하고 또 하여 스스로 다듬어지고 숙성돼야 한다고 말하고 일상에서부터 끊임없이 걷기 명상을 하고 마음을 알아차림해야 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체가 숲속 명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청소년들 역시 온라인 등교라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경험해야 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을 받게 됐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것들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인지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박명효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박명효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는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입니다. 2008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삼동 청소년회가 위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의 연령인 만 9세에서 만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변화와 뇌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앞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저희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탐색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 가능한 자원들을 발굴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 기관과 민간 자원들을 활용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해서 위기 청소년을 발굴, 구조,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로 꼭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1년,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19가 있고 나서 작년 1년 동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 중에는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요. 특히 그 중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자살이나 자해 등 고위기, 그러니까 자살이나 자해의 충동을 느꼈던 고위기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정신건강에는 불안, 걱정, 짜증, 우울 등의 정서 경험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답답함과 외로움, 대인관계 및 활동 제한으로 인한 고립과 무기력감 등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등교로 학교 등교가 한동안 중단되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소통이 이제 결핍되었던 청소년들 중에는 올해 들어 또 오프라인 등교가 늘어나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매년 또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전라북도 청소년 랜선 상담 축제인데요. 어떤 축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하는 청소년 상담 랜선 축제는요, 이제 청소년들이 상담에 대해 좀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경험해보고 평상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상담 축제로 매년 진행을 해왔습니다. 청소년 상담 축제는 2012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청소년 상담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상담을 상담실이 아닌 거리에서 진행한다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 거리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청소년 및 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아 규모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매년 청소년 및 학부모님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상당히 큰 행사로 지역사회에서도 인지도 높은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축제에서는 언어로 진행되는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도구라든지 상담 기법들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상담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진행했고요. 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회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상담축제는 10회째를 맞이했고요. 작년부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담도 체험해보고 심리학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 등 다양한 상담 관련 이벤트들과 체험들을 준비해서 올해는 지난 6월 8일에서 19일까지 2주 동안 전라북도 청소년 랜선 상담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올해는 이제 제10회 청소년 랜선 상담 축제가 진행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또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됐었나요? 네, 제10회 전라북도 청소년 랜선 상담 축제는 축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요.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청소년 상담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해서 센터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 가능하게 준비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점은 대면으로 하던 상담을 이제 화상으로 하는 거였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1대1로 화상 상담으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화상 상담에서는 다양한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담 기법하고 그다음에 상담 도구들을 활용해서 대면 상담에서 진행하는 상담 장면을 최대한 화상에서도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흥미로워하고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영상을 보고 골든벨 퀴즈를 풀어보는 이벤트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나도 상담자라는 코너를 통해서 평소에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사연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선플을 달아주고 그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방법들도 이제 댓글로 통해서 달아봤고요. 특히 이 나도 상담자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썬플 달기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SNS 활용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담사와 1대1 인터뷰, 그 다음에 외부 활동이 제한된 청소년들에게 가족들과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힐링 키트, 그 다음에 학급이나 단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아리형 힐링 키트도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상을 통해서 특히 이 내담자가 속 깊은 이야기를 좀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화상 상담 진행했던 선생님들 어떤 또 반응을 보이셨나요? 화상 상담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도자들, 상담사들한테도 많이 생소하고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처음에 화상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참 걱정도 많았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상담 장면이나 내용들이 온라인상의 범죄로 또는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됐었고, 그리고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대면 상담을 할 때처럼 라포 형성, 즉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형성이 화상으로도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이 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화상 상담 때에도 이렇게 줌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상담자와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이 서로 이제 눈을 보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제 시선을 보는 상대방은 저는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지만 카메라를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눈 마주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관계 형성에서 필요한 눈 마주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화상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상담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생기기도 했고요. 또한 이제 상담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또는 고민 등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제 처음 보는 상담자에게 내 마음을 꺼내놓기란 참 쉽지 않았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 청소년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들은 더욱더 노력을 해야 했었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올해 화상 상담은 최대한 대면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던 다양한 매체라든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대면 상담과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그림카드, 미술치료, 인형치료 도구 등을 활용해서 상담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축제 화상 상담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만족도는 높았고요. 화상 상담으로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좋아하는 청소년도 있었고, 또 그리고 가족 외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누군가와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해 본 게 언젠지 모르겠다며 기뻐한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화상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많이 느꼈던 거는 이제 대면 상담처럼 아이들이 화상 상담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해서 오히려 이제 상담실까지 찾아오는 번거로움과 시간 절약으로 화상 상담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대면과는 아무래도 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본인의 이야기를 또 꺼내고 고민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랜선 상담 축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정리가 좀 됐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안고 있나요? 이번 랜선 상담 축제를 통해서 만나본 청소년들은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들이 쌓여서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및 무기력감 등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특히 평소 자기 관리가 어려워서 스트레스 관리에 취약했던 청소년들이 우울감과 무기력감, 불안, 짜증, 분노 조절의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또래 관계와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외로움들을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등교일이 적어지면서 오히려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줄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오프라인 등교가 증가하면서 친구 관계로 다시 힘들어진 경우의 청소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온라인 수업 등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부모님들 모두 미디어 사용에 대한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나온 또 청소년들의 시대에 맞는 고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결국 모든 게 또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음 공부가 더 부각되어야 되는 이유, 어떤 걸로 보시나요? 청소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힘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다양한 심리 정서 행동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우울, 불안, 짜증, 화 등 부정적인 정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다양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음의 병이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부정적인 정서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평소 자신이 마음 관리, 감정 조절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평상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점검해오는 마음 공부 연습을 잘해오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라든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우리는 신체 건강을 위해서 신체 면역력을 높이려고 운동을 하거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신체만큼이나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마음 면역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를 대처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마음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체적 방역은 물론이고 또 상대적으로 다소 좀 소홀할 수 있는 심리적인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의 면역력을 좀 기를 수 있는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마음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 3가지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마음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긍정정서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상시 긍정정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는데요. 긍정정서 경험의 방법에는 일상생활에서 감사 생활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하루에 1가지씩 감사 찾기와 하루 1번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 마음 공부입니다. 특히 원불교에서 활용하는 스타 마음 공부와 마음 일기 쓰기를 통해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감정일기나 감정날씨 찾기 등을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입정과 명상입니다. 명상은 많은 연구에서도 마음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치유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으며 긍정 정서를 담당하는 좌측 전두엽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원불교 교법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인데요. 어릴 적부터 마음 공부와 감사 생활,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마음의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음 공부, 감사 생활, 명상을 규칙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입정과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면역력을 오늘부터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 센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꼭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만큼이나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교육 지원을,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직업 지원, 재능을 키우고 싶어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로 복귀 또는 사회로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학업 중단이나 가출 등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또 상담센터를 찾아가고 싶지만 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많은 센터들이 있는데 어떻게 또 이용하면 되는지 궁금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 낼 수 있게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법률을 의거해서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 9세에서 만 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센터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지역번호 플러스 1388로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전국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전화 연결이 가능해서 상담 또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소한 어려움이나 고민도 괜찮습니다. 또한 가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도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면 24시간 365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1388로 전화 주세요. 네, 1388을 기억해 주시고 본인 또는 또 주변에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요, 청소년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마음이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노력들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국에서 어린이 여름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북을 출시했습니다. 대면 훈련과 비대면 훈련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 혼자서 혹은 교무님이나 부모님과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북 구입 및 활용 방법은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음 새삶의 온라인 원학습 인성교육이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마음으로 하는 공부, 인성관리, 상생관계 등의 프로그램을 1:1 멘토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여름학생훈련 집집마다 붓다 베이비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펼쳐집니다. 구해줘 천지, 부모님 오신 날, 유키즈 온 더 법률, 어쩌다 동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7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교구 어린이 여름훈련이 예야호 같이 할래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어린이 예절 인성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이번 훈련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온택트 훈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 삶의 에너지를 위해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쳐있는 마음을 다독이고 일상의 즐거움을 위한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7월이 조금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